그러면 사회는 뭐고 자연은 뭐냐? 뭐 수학이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 자연이 뭐예요? 이거죠. 너 반대말 뭐예요? 너의 반대말 뭐겠어? 생각해. 난 너희들이 생각하길 바래. 너의 반대말은 뭘까? 이렇게 돼. 차이는 뭘까? 차이는 뭐지? 차이는 뭐야? 이건 인간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컬처야. 인간이 있건 없건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이 모두 네이처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과학은 얘를 공부하는 거야. 사회는 얘를 공부하는 거야. 인간이 만든 것들을 연구하면 사회가 돼.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들, 자연, 네이처, 이거 공부하는 게 과학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근데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둘 다 과학이고 얘를 자연과학이라고 하고 얘를 사회과학이라고 해. 인간이 만든 걸 연구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수학의 통계는 양쪽이 다 쓰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쓰이는 게 바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수학적 통계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오케이? 그럼 또 통계라는 뭐냐? 통계는 뭐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통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본다 이런 뜻인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알아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의 어떤 너의 값을,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자료의 개수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지잖아. 이걸 단순하게 만들고 또 단순하게 만들고 또 단순하게 만들어서 정말 엑기스처럼 만들어서 어떤 하나의 값을 뽑아내는 것. 지구의 평균 온도? 지구라는 행성은 아주 추운 것도 있고 아주 더운 것도 있지만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될까? 수십만의 부부들의 출산율. 엄청 많은 자료잖아. 그걸 정리하고 단순화시키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값을 합계 출산율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으로 똥 뽑아내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자료의 특징을 최대한 하나의 값, 이것의 성질을, 이 자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값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모두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란 단원을 공부할 때는 약간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어렵진 않지 이런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던 통계부터 선생님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게 뭔데? 도수 분포표였지. 도수 분포표. 뭐야 이게? 자료를 뭐 한 거야? 정리한 거야. 자료를 정리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 수의 국어 점수, 수학 점수를 그러면 우리 반에 여러분 보통 25명 있나요 요즘에? 한 반에? 너네 반 몇 명이야? 야 30명 넘어? 30명이 넘어 아직? 와, 아직 많네. 선생님 때는 50명 기본이었는데.
선생님 50명짜리 반을 들어간 거는 전학가고고, 시골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몇 명 있었더라? 12명? 13명? 반이 2개밖에 없었어. 어떤 학년은 반이 하나고, 시골 학교에 있어. 나중에 전학 갔는데. 아무튼, 25명의 키를 조사하면 25개의 자료가 나오잖아. 선생님 아까 통계는 뭐라 그랬어? 어쨌든 이 자료의 특징을 뭔가 좀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목표라 그랬지. 그래서 뭘 하냐면, 계급이란 걸 만들어. 우리는 그걸 더 쉬운 말로 구간이라고도 해. 우리 반에 존재하지 않는 키를 굳이 계급에 넣을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90에서 100cm 있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 반에 키가 있는 존재하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으로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거면 니네가 반장이야 만약에 키가 제일 작은 친구가 150이라고 해볼게. 152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150에서 155 155에서 160 160에서 100, 이거 하려고 보니까 좀 귀찮은데 165에서 170 175에서 100 뭐야? 170에서 175 하다 보니까 맞네? 175에서 180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내가 우리 반의 특징을 조사를 했는데 굳이 한 명 한 명 거를 다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 몇 명 들어가는지 보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죠. 자료의 값을 뭐라고 합니까? 자료 하나하나의 값을 뭐라고 하죠? 대답해라. 다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별량을 이 계급이라는 구간 안에 그 개수를 세는 거지. 25명이라고? 대충 맞춰. 여기까지 19. 6명만 더 나오면 돼. 이렇게 했어. 이해됐을까? 25명을 이렇게 했어. 일단 이렇게 주어지면 도수표가 일단 완성이 된 거죠. 맞아요. 뭐 한 거야? 주어져 있는 25개 각각의 자료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한 거지. 단순하게 1차적으로 정리를 한 거야. 맞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상 미만으로 잡아야 겹치는 거 없이 가지. 기억나니? 이제 조금씩? 그런데 이 계급에 들어가는 한 명의 이 키를 얼마라고 대략적인 얘는 이 값 정도 될 거야 라고 대략적인 값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이 이후에 이 자료의 특징을 구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별량에서 도수분포표로 넘어오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정확한 값이 사라진다. 뭐가 사라져? 정확한 값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지게 된 거야. 그것도 이해되니? 그러니까 150 이상 155 미만의 한 명이 있는데 얘 키가 150인지 150인지가 이 구체적인 값들이 다 사라지면서 표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도수분포표야. 이해됐어? 근데 자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평균도 구해보고 해야 되잖아.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구하기로 했어.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약속했어? 이 계급 안에 들어간 사람의 값은 별량을 그냥 이 값이라고 하자. 가짜 별량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계급 값이라고 해. 어이구, 계급 값이라고 해요. 다시 별량들이 도수분포표로 오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언니 잠 깨봐.
우리 이번 통계수 두 번째 때 이거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어. 뭐가 사라져? 별량의 정확한 값이 사라진다고. 도순포표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평균 같은 걸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각각의 계급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값을 뭐라고 말할 거냐고. 뭐라고. 계급값을 만들어. 계급값을 어떻게 만들어? 계급값을 어떻게 만들어? 계급값을 어떻게 만들어? 각 계급의 중간값이지. 양 끝값의 가운데값. 어떻게? 152.5죠. 기억나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억나? 전혀 안 나? 기억나? 했던 건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이 설명으로 도순포표 복습은 끝낼 거야. 이거 안 돼 있으면 좀 이따가 두 번째로 해야 될 통계 내용 전혀 감 못 잡아요. 기본적인 도순포표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시 도순포표 뭐라고? 주어져 있는 자료들의 값을 뭐라고 불러? 별량. 이 별량들을 일정한 구간 안에 개수를 세어서 표로 만든 게 도수분포표야. 그래서 이 자료가 도수분포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정확한 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원래 자료로 구한 평균값과 도수분포표에서 구한 평균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신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낼 수는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각 계급에 포함된 이 사람들, 즉 이 도수들의 자료의 개수를 보고 이 자료들은 그냥 이 값이라고 하자. 가짜 별량으로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 너의 계급값은 어떻게 돼? 157.5가 돼. 너와 너의 평균. 양 끝값의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의 중간값이라고 보는 거야. 162.5, 167.5, 172.5, 177.5.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해? 도수 곱하기 계급값들을 먼저 각 계급에서 구해야 되지. 근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 왜 우린 이걸 곱하는가? 왜 이걸 곱하는가? 왜 곱해? 이 한 명의 값을 152.5라고 하자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값을 157.5라고 그냥 하자. 5명 모두 162.5라고 하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의 평균을 도수분포표에서 구할 때는 도수와 계급값을 곱한 값, 이 값들을 모두 더해서 뭘로 구해야 돼?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린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했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의 통계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도수가 아닌 상대 도수 여러분도 했었죠. 전체 도수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 그럼 이제 상대 도수는 기억나죠? 이게 0.04로 바뀌는 거고 0.12로 바뀌는 거고 0. 얼마고 2로 바뀌는 거고 그죠? 얼마야? 0.4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상대 도수로 하면 나중에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누지 않더라도 상대 도수 곱하기 계급값의 총합을 하면 평균이 나오더라 까지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했던 통계였어요. 이젠 좀 기억나니? 자, 3학년 2학기 통계는 여기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음으로 가는 거야. 에이, 너네 도수분포표 개념 해오라고 한다 이러면 한 3번 써볼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열정을 가지라고.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선생님이 일주일간의 여유를 줬으면 말이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늘게 뜨지 말고. 눈이 무지개야. 눈을 똑바로 동그랗게 떠야지. 자, 보자. 오늘 자료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대표값으로 시작을 하겠다. 대표값이란 자료의 특징을 말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이야. 떠올려.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우리 반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읽는 평균 책의 권수, 이런 자료의 통계를 낼 거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표값이 뭐야? 너네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대표값은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 진짜야. 논리적 관계를 잘 정리하면 돼.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대표값은 평균이야. 오케이? 이건 스킵할게요. 그런데 두 번째, 평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 평균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얘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안 할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다 설명했기 때문에 스킵이고. 중앙값은 자료 크기 순으로 봤을 때 가운데 값이야. 그래서 홀수계는 딱 가운데 값이 있어. 자료가 홀수계인 경우에는 봐봐. 3개 있다고 생각해보자. 3개가 있어. 그럼 얘가 중앙값이야. 5개가 있어. 얘가 중앙값이야. 7개가 있어. 얘가 중앙값이야. 홀수계는 그 해당 자료가 한 개가 똑 떨어져요. 여기까지 해야됐나? 언니야, 그러지 마. 그런데 자료가 짝수계인 경우에는 가운데 2개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볼게. 봐봐. 자료가 4개가 있어. 정 가운데 값이 있어 없어? 자료가 4개면 가운데 값이 없고 이렇게 2개가 있죠. 즉 자료의 개수가 짝수계면 말이야. 정 가운데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오는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2개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잡습니다. 오케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지? 평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단점 하나야. 왜 필요한가? 우리는 중앙값이 왜 도입되었는가? For what? 이걸 알아야 돼. 왜 중앙값이 도입됐을까? 통계적인 입장에서. 자료의 흐름을 벗어난 값을 제거할 수 있어. 좀 애매하지? 얘기를 해볼게. 우리 반 학생들이 읽는 1년간 읽는 책의 권수를 조사를 해봤어. 7명. 7명이 1년간 읽는 책을 조사해봤거든? 잘 봐봐. 몇 권씩 읽니? 선생님 저는 1년에 3권 읽어요. 선생님 저는 5권 읽어요. 저는 2권 읽어요. 선생님 저는 7권 읽어요. 선생님 저는 8권 읽어요. 선생님 저는 1권밖에 안 읽어요. 선생님 전 1년 동안 300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어때? 평균 구해볼까? 이걸로 평균 구해볼까? 얼마 나오겠냐? 310, 320, 얼마고? 325지? 7로 나누면 대략 40 몇 권 나오죠? 한 46권 나오지?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선생님 평균이 약 46권입니다 라고 말했어. 잘 봐. 7명의 자료지. 7명의 자료야. 그러면 통계가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지? 그 자료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의 값으로 말해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결과인 46이라고 대답을 하면 맞아 틀려? 맞지 않다는 거야. 이 자료 가지고 있는 특징. 뭐냐면 얘는 어쩌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좀 특이한 값이지. 이해가 됐을까? 이건 나중에 좀 조사해 봤더니 자료를 잘못 작성했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값이야. 또는 어쨌든 우리 반을 대표하는 값을 46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맞잖아. 근데 중앙값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5, 7, 8, 300이야. 자료가 총 7개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 5야. 그냥 5권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 어? 자, 우리 반의 책을 읽는, 우리 반 학생들이 읽는 책의 양을 대표하는 값으로 46이 더 합리적입니까? 5권이 더 합리적입니까? 5권이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뭘 벗어난? 어떤 그런 흐름을 벗어난, 전체적인 특징을 완전히 벗어난 값을 제거한다. 흐름을 벗어난 값이라고 하면 매우 작은 값이나 매우 큰 값이야. 어려운 표현인데 상식이라는 말을 그냥 쓸게. 수학에서 원래 상식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도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학교 2학년들이 1년에 따로 읽는 책의 권수를 조사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300권을 읽는 아이는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거야. 그렇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학생의 값을 다 넣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답은 46이라고 나오지만 이 46이라는 값은 우리 반 아이들이 일반적인 보통의 아이들이 읽는 책의 권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5권 정도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중앙값은 뭐? 흐름을 벗어날 만큼 매우 큰 값이나 작은 값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3번 세 번째 대표값이야. 최빈값이야. B는 frequency예요. frequency. 자주 반복되는. 가장 개수가 많은 자료, 그 자료 자체를 정확하게는 이제 별량이라고 하죠. 별량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최빈값의 특징을 2가지 설명을 해줄 거야. 첫 번째, 어떤 몇 개의 별량들, 같은 별량들이 많이 반복되었을 때 쓰겠지. 즉 뭐와 비슷할까? 약간 객관식의 결과처럼. 마치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객관식의 설문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최빈값이야. 2번째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해.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것 때문에 이걸로 극복하는 게 있어. 잘 봐. 잘 들어야 돼. 나 선생님이랑 진짜 이렇게 강의로 만나는 게 얼마만이야. 선생님 보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막 이래야지. 막 이러면 안 되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최빈값은요, 크기가
없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료가 등장하는 개수가 중요한 거야. 뭐가 있을까? 우리 반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 넌 무슨 색이 좋니? 무슨 색이 좋니?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왔어. 최빈값은 빨간색인 거야.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K-팝 그룹. 선생님은 핑크를 좋아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창문 옆에 앉았거든? 이쪽이 창문이야. 칠판이 이렇게 있고. 근데 선생님이 창문 옆에 앉은 선생님 자리는 여기였거든? 여기를 왜 좋아했냐면 창문 밑에 벽을 내 공간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간을. 여기다 핑클 사진 막 붙여놓고 졸리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벽을 보면 핑클이 나를 보고 웃고 있지. 힘을 내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항상 제일 좋아하는 K-팝 그룹 조사할 때 최빈값. 야, 책에 이렇게 정리도 안 돼 있어. 야, 이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됐지 뭐. 찍을래, 적을래?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평균은 우리가 그동안 매번 했던 거니까 빼고 두 개의 대표값이 나왔어. 중앙값과 최빈값. 중앙값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며 왜 하는가? 최빈값은 무엇이고 왜 하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중앙값을 왜 하는 걸까부터 시작해야 돼, 사실은.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 뭐라고?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 평균은 그러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 전체적인 값을 흐트릴 만큼 흐름을 완전히 벗어난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을 가지고 해버리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말하는 평균 자체가 쉽게 말하면 오염되는 거야. 자료에 오염이 생기는 거지.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는데 막 157, 168, 173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반에 2m 32, 2m 20 얼마가 있어. 아, 이런 값은 너무 많이 벗어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중앙값이 쓰인다는 거. 합리적이지?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개수가 많은, 많이 등장하는 별량 자체를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모든 값이 다 달라. 30개의 자료가 모두 달라. 최빈값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마치 객관식 결과처럼 몇 개 안 되는 값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때 뭐가 있을까? 선거가 있겠지. 선거가 대표적인 최빈값이야.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입니다. 저를 우리 반 환경미화로 뽑아주시면 매일 아침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선거. 뭐 새꽃 K-팝. 얘기한 이유는 뭐야? 마치 객관식 결과 같은 것들을 조사할 때 쓰이는 게 최빈값이고 이 특징이 더 중요해. 뭐가 없는? 크기가 없는 자료를 조사하는데 최빈값이 쓰인다. 이해됐니? 크기가 없어. 세 개의 크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크기 순서라는 게 있잖아. 크기 순서. 그러니까 최빈값의 평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최빈값의 평균은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도 있고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크기가 있는 거 가지고도 했거든? 크기가 없는 자료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조사 가능이라는 뜻은. 크기가 없는 자료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크기가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했어. 장미 고른 애가 7이야. 튤립을 고른 애가 5이야.
평균 내봐. 장미하고 튤립의 평균을 내봐. 안 나오지? 왜?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대표값을 잘 정리해 설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다. 놀랍지 않니? 오랜만에 쌤이랑 이렇게 강의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와중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분위기? 기말 끝났다고 막 다 퍼져가지고 안 돼. 자, 이 정도로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됐어? 그래서 통계라는 단어는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홀수계일 때와 짝수계일 때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어? 근데 중앙값이 왜 필요하다고? 그게 중요해. 중앙값은 뭐라고? 그 자료의 특징을 벗어나는 매우 큰 값이나 작은 값을 없앨 수 있어. 그 다음 4번 최빈값.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개수가 같으면은 둘 다 모두 최빈값으로 한다. 최빈값의 특징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최빈값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옆에다 써라. 안 되겠다. 니네 반응들이 영 뿌리다 꾸려. 3번 중앙값 옆에다가 뭐라고 써? 매우 큰 값이나 작은 값을 제거. 매우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제거. 그래서 매우라고 하는 거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큰 값을 말해. 매우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제거. 중앙값 옆에 써놓고요. 최빈값 옆에다가 뭐라고 써? 최빈값의 특징 중에 하나 크기가 없는 자료도 가능. 크기가 없는 자료도 가능. 열아홉 명의 도루 개수를 조사했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세요. 줄기 잎 그립니다. 줄기 잎 그림 기억납니까?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가 1의 자리를 의미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10을 곱해서 자료의 개수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만 가지고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 줄기 쪽에서의 평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하나 둘 90이죠. 이래 자리 더하면 되겠지. 이거 더해야 돼. 2, 8, 20, 35, 40, 50, 62. 얼마고? 8 되나 8? 평균 8이네. 자, 중앙값 보자. 자, 중앙값 봐야 돼. 19개의 자료면 몇 번째 19개 자료면 몇 번째 수를 찾으면 됩니까? 19개면 하나 빼봐. 몇 개야? 여기 하나 빼면 18개지. 이쪽에 자료 9개 있고 9개 있고 여기가 가운데 값이죠. 그러니까 몇 번째 값이냐고. 10번째. 10번째 크기로서 10번째 자료를 찾으래. 어?
1, 2, 3, 4, 5, 6, 7, 8 얼마야? 중앙값은 얼마? 4야. 그 다음 최빈값은 뭐가 제일 많이 등장했니? 봤더니 제일 많이 등장한 값이 여기에 3개 있고 여기 3개 있죠. 맞아요? 근데 줄기값이 0이니까 그냥 2와 그냥 4죠. 최빈값은 뭐야? 2와 4. 최빈값은 2개. 이해됐을까? 이게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다.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이 자료의 평균은 10초고 최빈값은 9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 야, 통계에서 이거 되게 쉬운 영역이야. 계산법만 이해하시면 사실 선생님이 풀어줄 문제가 없어요. 평균은 10이래요, 평균. 자료 몇 개니? 1, 2, 3, 4, 5, 6, 7, 8, 9, 10. A하고 B를 뺀 나머지의 합 한번 보자. 16, 28, 37, 47, 54, 63, 76. 76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하고요. 자료를 10개로 나눴더니 평균이 10이었대. 두 자료 A 더하기 B의 값은 결국 24여야만 해. 그런데 최빈값이 9야. 두 번째 조건, 최빈값이 9야. 그러면 9 하나, 9 둘. 뭐야? A, B 값 조건 더 있어? 합이 24야. A나 B 값이 이런 값들일 수 없어. 이런 값들일 수 없어, A, B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A, B의 값을 구하래. 뭐 자연수냐? A가 B보다 더 크다. 자연수로만 써야 되면 보자고. 등장하지 않을까? 8 등장 안 했네요. 6, 7, 8 없죠? 9, 10. 11 등장 안 했네요. 13, 14. 어쨌든 두 값이라고 하면 하나는 12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1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짝꿍수를 써볼까? 8의 짝꿍수 얼마야? 16이죠. 야, 이건 근데 말이 안 되는데. A가 1일 수 있거든. N이 1초. 50m 달리기 기록 1초. 뭐, 불가능한가? 그럼 한 명은 뭐 23초이긴 하겠는데. 다른 조건이 있겠지. 둘의 크기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16에 13. 14일 때는 10이니까 역전돼서 안 되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값이 6보다 작다라고는 말하면 안 되나? 조건을 모르겠다, 씨. 가장 상식적인 값이 8과 16이죠. 이게 상식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1, 23도 있을 수 있고 2와 22일 수도 있고 3과 21일 수 있거든. 우사인 볼트도 3초에 못 들어와요. 4에 20일 수 있고 사실은 5에 19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값 중에 6이 아마 가장 작은 값이라고 따져보면 86이 가장 유력한 값이야. 상식적인 값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조건을 여러 개를 걸어야 돼요. 자연수다. 자연수로 표시한다라는 조건. 그리고 6이 가장 작은 값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긴 하죠.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발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1명의 평점이야. 영화 편점 11명 평점 조사를 했어. 최빈값과 중앙값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A, B, C라는 영화가 있고요. 너의 최빈값과 중앙값을 찾아 놓으면 밑에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다. 표로 확대하겠습니다. 쫙. 자, A 자료의 최빈값. 결국 이게 도수죠. 자료의 개수란 말이야. A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 값 얼마? 4. B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은 몇 점? 4래. 이건 자료의 개수지. 7, 8. C는 여기죠, 여기. 8. 자, 중앙값. 11명의 중앙값이면 이제 할 수 있겠지. 중앙이 돼야 될 1명 빼고 5이니까 몇 번째 물어볼 거냐라고 물어보면 n 더하기 2를 2로 나눈 번째라고 식으로 쓸 수는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1명이면 1명 빼고 5 주니까 얘가 몇 번째? 6번째 자료를 찾으면 돼. A가 누적 인원으로 6번째 어디냐? 3, 6등이 여기 있죠? 이해됐어요? 6등 여기 있죠? A의 중앙값 7이야. 자, B의 6번째 사람 어디 있는지 볼게요. 봤더니 3명, 2명, 여기 1명, 7이네요. C 볼게요. C. 6번째 사람 1명, 여기까지 4명, 6번째 사람은 이 안에 있겠죠. 8이다. 조사할 수 있겠어? 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중앙값은 6번째 사람이 속한 자료의 값을 읽으시면 돼요. 6번째 사람. 자, 그리고 질문에 답해 봅니다. 세 영화의 평점이 최빈값은 서로 다 같다. 최빈값 서로 같나요? 아니죠. B의 중앙값은 7이다. 맞습니다. 중앙값 중 C의 평점이 가장 크다. C가 8로 가장 크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료 읽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더 배운 중앙값과 최빈값은 통계에서 평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대표값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통계는 좀 쉽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홀수번만 가겠습니다. 5개의 치킨값 평균. 미리 얘기할게. 여러분들 숙제할 때요, 식을 꼭 쓰시고 계산기 쓰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그렇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귀찮으면 계산기 쓰세요. 여러분들의 손계산이 그렇게 틀릴 거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야. 통계라는 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학년에 뭐 2자릿수, 3자릿수 곱셈이나 뭐 나눗셈에서 틀릴 거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평균 니들이 구하세요. 3번 평균이 10이고
너의 평균은 늘 구하라. 안 할 겁니다. 할까? 그래. 눈빛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 구하라는 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0을 5로 나눈 값을 구하라는 거지. 이게 새로운 평균이야. 구해야 될 거. 조건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평균이 10이라는 거는 자료의 총합은 30이었다는 얘기지. 끝났어요. 됐죠? 5번 볼게요. 중앙값 찾으래요. 어우, 중앙값 찾으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줄기 잎 그림의 이 표가 굉장히 쓸만한 표입니다. 조사하세요. 10 단위 있는 거 뭐 있어? 6, 4, 6, 8 이렇게 3개 있나요? 맞아요? 1로 시작하는 거 4, 6, 8 있습니다. 자, 2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죠. 셋, 넷인가요? 0, 1, 5, 9. 중앙값 찾으라 그랬죠? 더 조사해보지 않아도 된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료가 짝수개입니까? 홀수개입니까? 짝수개죠? 그러면 둘로 나눠보면 6개, 6개 자료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겠죠? 그럼 몇 번째 자료의 평균을 내야 될까? 여기 끝과 여기 처음 값이죠. 그럼 몇 번이야? 6번과 7번 자료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작은 값으로 순서를 잡았을 때 6번과 7번 자료 확인했으면 이 뒤에 나머지는 확인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 둘의 평균 얼마입니까? 27이죠. 이게 중앙값이다. 됐을까? 그러니 선생님이 6번째, 7번째 자료를 찾는 순간 이 뒤를 정리를 안 했어. 그것도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몇 번째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앙값을 찾을 때 줄기 잎 그림이 참 쓸만한 자료다. 7번 봅니다. 와우, 최빈값을 찾으랍니다. 야, 찾아봐. 야, 찾아봐. 아씨. 어떻게 찾는 게 좋겠어, 찾으려면? 30, 35, 40, 45, 50, 55, 60, 65, 70도 있니? 70, 75, 뭐, 여기까지 있네. 30 몇 개? 한 개. 35 몇 개? 두 개. 40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50 몇 개? 45. 45. 한 개. 50 몇 개? 한 개. 55 몇 개? 한 개. 왜 45가 두 개야? 아, 미칠 것 같아, 진짜, 이런 거 할 때. 아, 나의 눈썰미가 60 몇 개? 62개. 3개. 아, 짜증나. 65 몇 개? 65 3개. 70. 70 없고. 75 한 개. 에이씨. 그래서 답은 40. 아마도 여기가 여학생 구간이고 남학생 구간이겠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거에 뭐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고.
개수 잘 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9번 봅니다. 중앙값과 최빈값은 얼마인 거 이거 해야 되니? 일단 중앙값 먼저 알아보자. 자료가 몇 개니? 1, 2, 3, 4, 5, 6 뭐야? 7, 8, 9, 10, 11, 12, 13이야. 자료가 13개가 있어. 몇 번째 자료일까? 13이면 가운데 거 빼고 12, 10이니까 66이고 몇 번째? 7번째 크기 자료를 정리해야겠지. 맞아요? 4보다 큰 XYZ라고 했어요. 2, 3, 4, 5, 7, 7,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4보다 큰 값 중에 X, Y, Z가 들어가. 중앙값을 찾아보자. 얘네 세 개가 모두 4보다 큰 5, 6, 7. 얘가 5, 6, 7이라고 해보자. 어쨌든 1, 2, 3, 4, 5, 6, 7인데 얘네가 모두 뒤로 빠지는 경우에 얘죠. 이해됐어요? 봐봐. X, Y, Z가 7보다 큰 쪽에 모두 포진되어도 7번째 수는 얘예요. 맞아요? 또는 5, 6, 7로서 이 앞쪽에 다 붙어도 그래도 7이 나옵니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X, Y, Z가 제일 작을 때 5, 6, 7이고 크다면 저 뒤로 다 빠질 건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중앙값은 얼마야? 7이야. 최빈값도 7이야. 이해됐어? 1번. 그래서 XYZ가 7보다 클 때 두 번째 XYZ가 5, 6, 7이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뭐야? XYZ가 7, 6, 5로 제일 작아도 어느 경우에서도 중앙값은 7이고 최빈값도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요. 이 자료들이 제일 클 때 상황, 제일 작을 때 상황 달라지는 게 있나? 없다는 거지. XYZ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건 이해됐을까? 11번 볼게. 수학 성적이야. 평균 중 나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이 표 옆에다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둘 다 구해 보시고요. 중앙값 둘 다 구해 보시고요. 최빈값을 구해 보세요. 이걸 다 구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평균을 빼고 나머지로 구해 볼게. 알았지? 평균을 빼고 평균은 나는 진짜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아. 물론 가평균을 이용할 수 있어. 가평균으로 해볼까? 너네 가평균 평균 구해본 적 있니? 가평균이라고 하는 건 가짜 평균을 하나 만들어놔. 이것보다 크고 작은 즉 가평균을 기준으로 과부족만 따져서 최종적으로 과부족의 평균을 가평균에 더해주면 돼. 너네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않냐? 학교 성적 낼 때? 봐봐.
내가 이번 학교에서 5과목 시험 봤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야 88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볼게. 잘 봐봐. 내가 90을 가짜 평균이라고 뒀어. 그랬더니 과부족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야. 그럼 요거 4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잖아? 얼마야? 이 4개의 값으로 평균을 내면? 물론 여기까지 포함해서. 평균 얼마야? 2잖아, 2. 그럼 플러스 2네? 그럼 이 2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지. 92가 평균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왠지 평균에 가까울 것 같은 편한값을 하나 잡은 다음 이걸 가평균 m바라고 놓고 너를 기준으로 과부족의 평균을 내서 그걸 더해주면 실제 평균이 나와. 너무 큰 값을 다룰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키를 내는데 160 얼마를 계속 더하는 게 아니라 160을 기준으로 얼만큼 더 크고 얼만큼 작은지 과부족만 한 자리 자연수로 덧셈 뺄셈해서 평균 구해주고 가평균에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가평균으로 한번 내볼게. A모듬 해보자. A모듬 A의 가평균을 80으로 놓을게. 그럼 값이 어떻게 되면 마6 뿔6 0 마2 뿔 2 0 0 0 0이야. 합이 얼마야? 0이지. 과부족의 합이 0이지. 그러니까 A반의 평균은 80이야. 더해주고 빼줄 것도 없어. 중앙값을 볼까? 지금 자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야. 9개의 자료면 몇 번째야? 5번째 자료 찾으라는 거지. 작은 것부터. 그치? 작은 것부터 작은 거. 제일 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째 다 80이죠. 최빈값 얼마야? 80이지. A의 결과야. B를 볼게. B를 볼게. 가평균을 얘도 그냥 80으로 놓을게. 보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28, 플러스 10, 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20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80을 기준으로 써본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10이니? 선생님 또 잘못한 거 있니? 이건 이제 없니? 봐봐. 너 0이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날려. 이제 이게 마지막이네. 마이너스 18이죠. 9로 나누면 어떻게 돼? 자료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지. 평균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78이야. 자, 5번째 값 찾아보자. 제일 작은 것부터. 1, 2, 3, 4, 5는 80이네. 그죠? 얘보다 큰 거 4개 나오면 돼. 맞아. 중앙값 80이야.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점수 몇 점이야? 90점이 3개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료 다 찾았죠? 어때요? 가평균의 평균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의 키를 4명을 조사해도 168, 162, 174, 180이 있다고 해보자. 가평균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 대략 한 170 정도로 가평균으로 잡아.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4. 합이 4죠. 우리 반 평균 얼마? 이렇게 센다고. 가평균으로 하는 거. 이해됐을까? 이거 안 했었니? 니네 1학년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구한 다음에 읽어야 돼. 그러니까 통계단원에서 이런 단순
덧셈과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수계산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선생님의 판단하에 계산기 쓰고 싶으면 써라 편하게 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평균은 같나요? 달라요. A 모드면요 모든 값이 같고요. A 모드의 중앙값은 평균보다 아니요 서로 다 같아요. 평균과 중앙값 달라요. B 모드의 중앙값은 최빈값보다 작다. 맞죠? 5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통계에서 나타내는 값에 오늘 배우게 될 두 번째 통계값은 이런 두 자료의 극명한 특징을 살펴보는 걸 오늘 해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A 모듬 B 모듬의 중앙값이 80으로 서로 같았죠. 평균도 80과 78이면 거의 같죠. 그런데 A 모듬의 자료의 값들과 B 모듬의 자료의 값이 대표값을 기준으로 거의 같다면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거의 같나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좀 사회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랬지. 이 자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수학 성적이잖아. 그러면 두 반이 보이는 경향이 거의 같냐는 거야. 아니지. 왜? A는 평균인 80점 근처에 다 몰려 있죠. B는 평균이 78인데 엄청 흩어져 있지. 오늘은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를 배워볼 거야. 알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 숙제에 계산기를 써도 된다는 조건을 걸고 두 번째 단원까지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대표값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겁니까? 아니죠. 자료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2번 최빈값은 선호도를 조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쵸.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조사할 때 크기가 없는 자료로도 가능하고요. 아까 그래서 뭐 선거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아이 우리 딸 미쳐있어. 최애아이 그 노래 가사는 모르는데 띠디딘 띵띵 띠딘 띠딘 아씨 뭐야. 아무튼 케이팝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 선호도 조사할 때 쓰이죠. 평균은 별량의 총합과 별량의 개수의 합인가요?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죠. 평균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값을 뜬다고 그랬지. 평균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흐름을 벗어나는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 때문에 오염된다고. 평균 영향을 받지 않나 아니라 받는다가 맞는 거고요. 평균은 아니죠. 중앙값이죠. 5번은 중앙값 설명한 거고요. 뭐 이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예요. 대표값은. 그게 무슨 말 뜻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단어는 단순 계산 이외에 뭐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려운 어떤 수학적 개념이나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의 평균이 11이래요. 뭐야? 그럼 총합은 77이 나오면 되겠지. 자료의 총합은 77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7개의 평균이 11이라는 건 별량의 총합은 77이다. 77에서 나머지 다 빼면 돼. 이거 초등학생도 한다. 진짜로. 야, 니네 가평균 특징으로 한번 해볼래? 잘 봐봐. 얘가 평균 11이라고 알려줬지. 그치? 봐봐. 이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나와야지. 진짜 평균을 가짜 평균으로 놓게 되면 차의 합이 0이 돼요. 이해됐어? 봐봐. 20. 토요일 문자의 개수 20이야.
왜냐면 얘가 플러스 9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어? 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7번 보죠. 19명 평균 52. 한 명이 더 가입해서 52.4야. 그럼 이때 새로 가입한 회원의 몸무게는 얼마일까? 봐봐. 19명 총합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x 구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 설명 좀 들어볼래?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볼래? 19개의 자료가 있어. x가 하나 붙었다? 내가 가평균을 52로 봤어. 근데 여기는 다 0이야. 그치? 이해됐니? 여기는 x-52야. 오케이? 그런데 실제 평균이 52.4가 나왔대. 어? 이거의 총합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에 얼마 더해졌어? 0.4가 더해졌잖아. 이 자료의 합이 평균이 0.4라는 거 아니야? 20분의 x-52가 0.4란 얘기 아니야? x는 60이지. 이해됐을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의 평균이 52였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평균이 0.4가 튀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평균이 뭔지로 알면 이제 암산이 가능합니다. 잘 봐봐. 암산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들이 평균이 뭔지 알아야 돼. 평균이 뭐야? 평균이 뭔데? 평평하게 균형을 맞췄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대 그래프로서 자료가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자, 이 값이 평균이라고 하면 얘를 떼서 여기를 여기까지 맞출 수 있는 거고 얘를 떼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모두가 같은 높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봐봐. 19개가 평균이 52였어. 그런데 마지막 얘가 왔어. 한 명이 추가됐네? 그런데 평균이 올랐어, 줄었어? 올랐어요, 줄었어요? 올랐죠? 52.4로 늘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원래 52보다 큰 위쪽으로 뻗어나온 이 값을 얼마씩 나눠준 거야? 모두에게 얼마씩 올려준 거냐고, 이거를. 0.4씩 올려줬지. 그러니까 52보다 튀어나온 0.4가 몇 개 있어? 0.4가 지금 몇 개 올려준 거야? 20개 올려줬지. 얼마야? 8이지. 52보다 8만큼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20개로 쪼개서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먹은 거지. 첫 번째 공식 다시 가져와 볼게.
이 방정식을 봐. 이 방정식을 봐. 이 방정식을 보고 의미를 해석해봐. 아, 우리 반에 한 명의 키가 몸무게가 보태지면서 모두 20명의 무게가 모두 0.4씩 늘었네? 20명에게 0.4씩 나눠줄 수 있네? 얼마는 거지? 8이는 거지. 60이네. 떠올라? 이게 평균이라는 거야.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방정식 풀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52였는데 한 명이 도우면서 0.4씩을 모두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건 얘가 52보다 8만큼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단 말이지. 평균의 구조 파악은 이렇게 도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60입니다. 맞는지는 니들이 이거 계산해봐. 내가 이거 방정식 풀어볼까? 선생님 방정식 풀어볼게. 봐봐. 선생님은 방정식을 이렇게 풀 거야. 분배 법칙. 52 곱하기 20도, 52 곱하기 19도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분배 법칙. 맞지? 아니야? 52 곱하기 20에서 52 곱하기 19를 빼면 52가 될 거야. 알잖아? 뭐하러 계산해?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 있다. 통계 자료를 본다는 건 이런 감각들 하나씩 더 키워보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19번. 8명 방송 시청 시간입니다. 중앙값이 7입니다. 가장 큰 X는요. 8명이면 4명 있고 4명 있는 이 상황에서 중앙값이니까 네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 이 둘의 평균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현재 보이는 것도 가지고 장급도 깔아보죠. 5, 6, 7, 7, 8, 9. 뭐야? 하나 부족한데? 12. 하고 X가 따로 하나 더 있어. 중앙값이 7이어야 된대. 중앙값이 7이 되려면 뭐고? 7이 연속으로 두 번 이렇게 7, 7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6, 8은 불가능하잖아요. 가운데가. 그럼 이렇게만 돼야 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수는 현재 상태에서는 X가 1로 들어가서 7이 되어야만 이렇게 되죠. X는 7입니다. 4번, 5번이니까. 순서. 아무튼.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의 평균이 7이어야 되기 때문에 7, 7일 수밖에 없다. 6, 8은 불가능하다. 21번 봅니다. 굳이 심화 문제까지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A의 중앙값이 16이래요. 작은값부터 순서대로 했고요. A의 중앙값이 16이라는 거는 스몰 a가 16이죠. B는 나 몰라. A, B를 섞어서 구한 중앙값이 18이야. 16이라고 쓰고 5, 11,
12, 20, 20, 25. 개수가 부족한데 16 빠졌구나. 16, 20, 20. 현재 이 상태고 남는 게 B와 B-1 두 개 있지. 이걸 섞었더니 몇 번째 숫자가 4, 4 가운데 값 9개, 자리 9개니까 그죠? 5번 숫자를 찾아야 돼. 그럼 현재 상태에서 1, 2, 3, 4 얘가 현재로는 5네요. 맞죠? 현재로선 얘가 5니까 B하고 B-1이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둘 중에 하나가 18이어야 되는 거지. B가 18이면 B-1은 17이야. 그러면 여기가 17, 18이면 1, 2, 3, 4, 5가 되죠. 안 돼. 그럼 18, 19면 1, 2, 3, 4, 5가 되지. 그래서 B-1이 18이고 B는 19여야만 하는 거지. B는 19, A는 16. 이렇게 하나씩 따지는 거야. 이 정도가 통계에서 좀 심한 문제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다. 굳이 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해결될 것 같아요. 평균과 최빈값이 모두 10이다.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료를 다 복구시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료를 다 복구해라. 23번 자료를 모두 복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일단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0, 마 5, 뿔 3, 마 6, 뿔 2, 뿔 5.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값의 차이가 플러스 1이어야 돼. 즉 A 더하기 B는 21이다. 두 개의 자료의 합은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뭐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1이어야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벌어진 값이어도 상관은 없고. 이게 첫 번째 평균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이고요. 역시 가평균, 평균을 좀 이용을 해보면 좀 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 10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0인 거야. 얘가 10이면 얘가 11이고 얘가 10이면 얘가 11인데 그럴 순 없지. 왜?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끝났는데? A는 10이고 B는 11이다. 그럼 최빈값은 10이죠. 중앙값이야? 중앙값 찾으래? 그럼 자료 복구를 했어. A는 10이고 B는 11이라고 자료를 복구시켰습니다. 중앙값은 자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개의 자료면 네 번째 오는 수와 다섯 번째 오는 수의 평균을 구해야 돼. 자료 8개니까 4, 5, 그 다음 작은 값 10, 10, 11, 12, 13, 15 이랬을 때 앞에서 네 번째 오는 숫자와 다섯 번째 오는 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10.5가 되겠다. 괜찮아요? 통계 이해됐어요? 대표값? 오케이.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단원에는 개념밖에 못할 것 같아. 개념밖에 못할 것 같으니 좀 쉬었다가 예습만 할게요. 알겠죠? 이번 주 확인학습은 우리 원래 지난주에 확인했어야 될 거 안 돼 있죠? 그거 해오시고요. 요거 하나만 합시다. 오늘 했던 거 하나만 확인학습 하시고요. 3포도 예습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역할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긴 잘 보셔야 돼요. 단원 이름은 3포도예요. 마운틴 그레이프. 미안하다. 이거 한 10몇 년째 써먹고 있는데 그때도 아재 개그였어. 내용은 3포도야. 분산되었다. 흩어졌다. 분포하고 있다. 분산되어 어떤 자료들이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야. 3포도는 뭐냐면 이 자료의 별량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응?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를 뭐라고 하지? 기억 안 나니? 아, 왜 이렇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 니네 다. 이게 계급과 도수가 있었다면 이거 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그렸었잖아. 기억 안 나니? 그래서 각 표의 가장 위쪽 중간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기억 안 나니? 왠지 했던 것 같지? 도수분포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이죠. 어? 아, 진짜. 그냥 할게. 그냥 할게.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만 딱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있잖아. 딱 평균 근처에 다 몰려있고 자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가운데가 평균인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 또는 이래도 평균이 여기 근처에 나오거든. 어떻게 된 거냐면 이래도 평균은 같은 자료예요. 이해됐을까? 이걸 좀 더 경향으로 그려볼까? 좀 더 편하게, 쉽게. 봐봐. 여기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하얀색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주황색 같은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같은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셋 다 평균이 이렇게 평균이 나올 수 있어. 평균은. 이해가 됐을까? 그렇다면 1번, 2번, 3번 그래프의 특징이 평균이 같으므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니? 세 자료의 평균이 같으므로 세 자료의 특징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완전 아니죠. 완전 아니죠. 1번 그래프는 평균이란 값에 완전히 몰려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대부분의 값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약간 평평하게 그린 이 자료는 대부분의 값에 모두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 거지. 빨간색은 역으로 생겼죠. 거꾸로. 오히려 평균 근처 값이 거의 없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랬을 때 대부분의 자료의 값이 평균에 몰려있는 이런 자료를 뭐라고 하냐? 평균에 거의 몰려있는 자료를 고르다라고 말해. 고르다.
고르다.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같다. 이해됐을까요? 고른 자료라고 해요. 빨간색 자료가 가장 고르지 않은 자료예요. 오히려 평균으로부터 더 먼 값들이 많은 거야. 극단적이지. 우리 반의 수학 점수가 이래. 빵점이 10명이고 100점이 10명이야. 근데 평균 50점이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주 극단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가장 고르지 않은 그런 자료다. 그러면 삼포도는 어떤 이제 수치로 나타내긴 할 건데 어떤 수치로 찾아낼 거거든. 그 전에 for what을 알아야 돼. 왜 하느냐. 자료의 특징을 있잖아. 얘는 우리가 지금 찾았던 첫 번째 자료의 특징은 대표값이었죠.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는 두 번째 수치가 바로 삼포도입니다.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번째 값으로서 자료들이 평균에 몰려있다. 평균에 대부분 다 나와있다. 평균에서 멀리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고르다. 고르지 않다라고 말해. 즉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자료의 고른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삼포도다. 여기까지 일단 for what을 찾았어요. 주어져 있는 자료의 평균만 가지고는 이 자료의 특징을 알 수가 없어. 이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평균만으로는 다 알 수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도입한 값이 바로 삼포도야. 그런데 봐봐. 여기가 평균이잖아. 자,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이렇게 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떨어진 정도라고 하는 건 평균을 기준으로 더 작은 쪽으로 떨어졌든 더 큰 쪽으로 떨어졌든 거리라고 하는 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거리로서 찾아볼 거야. 그래서 1번 알아야 될 삼포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값 편차야. 편차는 뭐냐면 바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이거 아까 뭐 할 때 찾아봤지? 가평균의 평균할 때 찾아봤죠. 가평균의 평균할 때 찾아봤던 그걸 우리는 편차라고 해요. 편차의 총합은 그래서 아까 얼마였지? 편차의 총합은 0이야. 평균으로부터 이 차이를 일단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왔잖아. 그것들을 모두 더하면 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일단 두 번째,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떨어진 정도는 결국 거리와 같은 개념이므로 그냥 놔둘 수 없어. 편차는요, 그 값이 범위가 음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떨어진 정도인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자료의 마이너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0 또는
양수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절대값은요, 수학적 계산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은 계산으로 봤을 때 수식이 아니에요. 연산식이 아니라고. 이해가 됐을까? 절대값은 부호를 뺀 크기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거야. 계산으로서 절대값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제곱이죠. 그래서 뭐냐? 편차를 그냥 두지 않고요. 편차를 제곱함으로써 음수를 모두 삭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편차들의 모든 것에 평균을 구해보면 우린 이걸 첫 번째 삼포도인 분산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삼포도 1번입니다. 삼포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리 먼저 말하자면 삼포도는 무단위수예요. 단위가 없기는 해요. 단위가 없다는 거는 뭐 키를 따졌을 땐 센티미터인데 그러면 뭐 편차를 구해서 제곱하면 제곱 센티미터가 되나? 그게 아니라고. 그냥 무단위수라고 정의 내렸어. 수학에서는. 삼포도는 단위가 없습니다라고 이미 결론 다 내렸어. 다만이야. 결국 여기에서 거리를 제곱했기 때문에 값이 어떻겠어요? 10만 제곱해도 1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료에서 따지던 값들보다 너무 큰 값이 나와버려. 분산을 구하면. 그래서 뭘 하느냐? 이렇게 삼포도를 구했더니 이 분산의 값이 자료를 대표하는 단위나 값에 비해서 너무 큰 수가 나오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서 우린 이걸 표준 편차, 즉 이것이 편차의 평균과 같은 값이 된다. 표준 편차. 편차들의 약간 평균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수학적 정의이기 때문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표준 편차. 이게 두 번째 삼포도입니다. 그래서 삼포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다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삼포도의 이 두 개의 값, 분산과 표준 편차가 여러분들 고딩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자료의 특징을 또 분석하는 고등에서 배우는 이제 확률 분포나 확률 함수로 이제 확률을 함수 형태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값들을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만나든 이걸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 공식들이 이제 도입이 돼요. 그래 가지고 뭐 하냐면 이번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뭐 1번 후보 몇 퍼센트, 2번 후보 몇 퍼센트도 발표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몇 명을 조사했는지, 오차 범위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통계 자료의 특징만 옆에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실제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통계 자료의 계산값을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직접적으로 그 통계 자료에 쓰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이 계산법만 익히면 중학교 3학년 통계는 끝나요. 해서 미리 얘기하지만 대표값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안 쓴다고. 그래서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시간 지나도 다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대표값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만 있었는데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 첫 번째 한계는 뭐야?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 즉 아주 극단적인 값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료가 오히려 오염돼. 두 번째는 크기가 없는 자료들을 조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극단적인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사용한다. 중앙값이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하고,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딱 가운데 값이 하나 있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정 가운데에 두 개 값이 오니까 그 두 개 가지고 평균 내고, 이게 중앙값이 나와. 그리고 크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조사를 할 수는 있단 말이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것. 대부분 설문조사가 될 거야. 좋아하는 꽃 또는 선거. 이렇게 크기가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에 대표하는 값을 찾는 방식이 바로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높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러 개라면 최빈값도 여러 개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봐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까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한번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면 감이 딱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 3학년 2학기 때 마지막 이때쯤에 학교에서 배우긴 할 텐데 잠깐 까먹었다 하더라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야. 3학년 2학기 다시 떠올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삼포도는 그렇진 않아요. 이번에 또 잘 공부해둬야겠지만 과정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한 2학기 때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는 하셔야 돼요. 수능 아마 대상 과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쓰이는 자료의 특징을 계산하는 어떤 과정, 그 안에서 이 삼포도 분산과 표준 편차가 실제로 쓰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도달했을 때는 적어도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좀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다시 한번. 산포도 뭔가 분산되어 있다, 분포되어 있다 할 때 그 산자야. 산은 사실 흩어지다는 뜻이거든. 자료가 흩어진 정도야. 우리말로 할 때 편한 말로 고른 정도라고 해. 즉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뿐만 아니라 고른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또한 이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번째 값으로서 산포도가 쓰이는데, 평균에 몰려있다면 우리는 그걸 고른 자료,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고르지 않은 자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도순법에서 봤던 히스토그램을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로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값이 편차야. 편차는 주어져 있는 자료의 값, 즉 별량에서 평균을 깬값은 아니고 뺀값. 평균을 뺀 값을 나타내. 편차의 총합은 0이야. 즉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료에 떨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다룰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수식, 즉 계산을 통해서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는 건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이야. 절대값은 수식과 계산 방식이 아니야. 자료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인 거지. 그러면 어떠한 수식을 이용하면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제곱이야. 그래서 편차를 구해서 그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분산이란 값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산포도인 분산부터는 무단위 값이야. 즉 주어져 있는 자료에는 단위가 있을 거야,
키면 센티미터가 될 거고 무게는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 그쵸? 책의 개수면 권수가 될 것이고. 그러나 뭐 점수면 점수가 될 건데, 그러나 수학자들끼리 정의 내렸어. 삼포도는 무단위 값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에서 다루게 되는 값과 분산해서 다루는 값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료와 비슷한 크기의 자료의 값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뭐야?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을 할 줄 알면 두 번째 삼포도인 표준 편차는 그걸 가지고 루트만 씌우면 돼. 그러니까 분산을 할 줄 알면 돼. 그런데 단순히 야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편차를 제곱하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 편차는 왜 제곱하기로 했을까? 음수와 양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거리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음수를 양수로 바꿀 거거든. 근데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절대값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수식이 아니야. 표현 방식이지. 수식으로서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가장 간단한 방법, 제곱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삼포도인 분산인데, 분산의 값을 쳐다봤더니 원래 처음에 다뤘던 자료의 값과 상당히 이질적으로 큰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 다시 원래 자료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삼포도로 바꾸기 위해서 분산의 제곱근을 구해서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삼포도. 요거 찍을래요? 이거 책에다 정리는 좀 해놓으셔야 돼요. 하셨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지울게요. 그리고 책에다가 조금 더 씁니다. 뭘 써야 되냐? 삼포도 1번. 밑줄.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 밑줄. 고른 정도라고 바꿔 써주세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고른 정도, 얼마나 고르냐를 나타내는 정도. 그리고 쓰세요. 평균에 몰려있다. 썼구나. 평균에 몰려있는 게 고른 자료예요. 막 흩어져 있는 게 고르지 않은 자료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좀 고른 상태야. 굉장히 골라? 뭐라고 해야 돼? 고른 상태야.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아까 써드렸고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정리해드렸고요. 음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 편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걸 분산이라고 해. 응? 근데 이 중간에 왜 제곱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으로서 음수를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게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절대값은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분산의 값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루트를 씌운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가평균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쉽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편차는 마이너스 4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5 해야 되는구나. 평균이 30점이면 A 학생은 25점이겠죠. 됐죠? 편차 옆에 쓰세요. 여러분들 해석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는데 편차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평균보다 플러스 3이에요. 평균보다 플러스 1이고 평균보다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편차 옆에다가 평균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평균보다 3 커요, 1 커요, 2 커요, 1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5 작아야만 합이 0이 되겠죠. 이해됐을까? 헷갈리지 않아요. 수식으로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통계도 이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통계까지 이해하고 나면 각종
설문조사들에 나오는 통계 자료들을 볼 때, 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허용오차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표준 정규 어쩌고저쩌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6강 7강 확인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입력해 오세요. 그리고 앞에 거 다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밀려 있으면 안 돼요. 빨리 3학년 2학기 이것만 빨리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선생님 지금 고등과정 지금 책을 몇 번을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서 지금 페이지 수를 좀 어서 빨리 너희와 함께 고등과정을 하고 싶어 선생님은 진심이야. 그리고 언제 하냐면 1월 8일부터예요. 여러분들 방학 언제입니까? 그쵸.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 그린 챌린지 상태에 따라서 확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아마 1월 첫 번째 주 월, 화, 수가 학원 방학이에요. 알겠죠? 이거 선생님은 12월 안에 통계 다 끝낼 거야. 1번. 자, 2번이 있어, 2번. 1월 5일 금요일 확인 학습은 그린 챌린지 상태에 따라서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미리미리 해두세요. 3-2 확인이 끝난 친구는 1월 첫 번째 주 완벽한 방학을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요일부터 부를 수 있어요. 목금을 모두 수학에 올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끝냅시다. 그린 챌린지. 3학년 2학기 그린 챌린지. 아시겠습니까? 에이, 그 정도, 우리가 그 정도 플리즈는 해야 방학이란 걸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찝찝하게 막 남겨서 다음까지 해올게요. 이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